기본적인 것들만 잘 하면 돼. 일단 경우의 수가 뭔지부터 생각하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경우가 있어. 그때 숫자를 세는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다 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 근데 그 주사위를 던져서 맨 위에 놀라운 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눈으로 가능한 것들을 쓴다라고 하면 1, 2, 3, 4, 5, 6 그래서 6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걸 사건이라고 해. 사건. 주사위를 던진다. 사건. 그러면 사건. 오케이? 사건이 뭐야 그러면? 어떠한 결과들을 내가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짓거리들을 말해. 그지? 주사위를 던진다. 사건이 일어났어? 그다음에 뭘 관찰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겠지. 1이 나왔구나. 2가 나왔구나. 3이 나왔구나. 이 각각의 들을 경우라고 하는 거고,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한 걸 경우의 그들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주사위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왜? 주사위 던지면 경우의 수가 6개.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거든. 이게 경우의 수야. 겁나 쉽지? 다만 이렇게 안 나오는 문제겠지 이제. 자,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은 그냥 잘 세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나는 다행인 파트 중에 하나인 건 이게 만약 정말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그냥 시험에서 다 풀고 한 땀 한 땀 노가다로 풀어도 시간만 있으면 언젠가는 풀 수 있는 파트이긴 해. 방정식 이런 건 보통이 못 풀잖아. 그냥 노답이잖아. 그지? 잘 생각 풀 수 있어. 잘 세라고 만들어준 도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합의 법칙이고 두 번째가 곱의 법칙이고. 곱의 법칙 다 들어본 내용이지. 합의 법칙이라고 하면 다 말 그대로 합의 법칙이래. 즉 어떠할 때에는 더하겠다라는 뜻이고, 곱의 법칙은 어떠할 때에는 곱하겠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언제는 더할 건데, 그게 바로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 때, 또는으로 일어났어. 또는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내가 A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라고 A라고 해볼까? B라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B라고 불러볼게. 이때는 두 경우의 수를 더한다는 거고, 어떨 때는 A, B 알잖아 다. 동시에 또는 동시에 보통 이제 그리고 뭐 동시에 나쁘지 않아. 동시에 나쁘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small a, 너를 B라고 해서 두 놈을 곱해서 쓴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어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되게 뜬구름 소리가 거든. A라고 하는 사건, B라고 하는 사건 또는 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또는 뭐야? A 또는 B가 어떻게 이거 이제 뚜껑 어디 간 거야? 여기 있구나. 뜬구름 같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합의 법칙은 네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려. 보통 안 풀리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거든. 뭐 주사위를 던지는데 옆에서 동전을 던지고 뭐 걔네들의 합은 뭐 짝수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발생을 하면 네가 걔네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잘 안 세지는 거야.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케이스를 불려야 돼. 케이스. 즉 분류해야 돼. 분류.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즉 분류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각각의 케이스들을 모두 더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 동시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연달아야. 연달아. 예를 들면 동시에라고 하면 애들이 진짜로 동시에인 줄 알아.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는 주사위를 던져. 경우수 몇 개? 6개. 여기서는 동전을 튕겨. 동전 탁 튕겨. 앞면 안에 두 명이겠지. 경우수는 2개, 그렇지? 근데 내가 걔네들을 지금부터 동시에 던져. 내 한 손에 주사위랑 동전을 둘 다 넣고 던져.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하면 주사위 6가지, 동전이 2가지, 두 놈 곱해서 12가지 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얘들이 동시에 있잖아요. 뭔 말이냐면 던졌어. 주사위랑 동전이 한치에 5,000원씩 정확하게 같은 순간에 탁 떨어져가지고 나와야만 동시인가? 그건 아니거든. 그냥 주사위 여기 던지고 1시간 뒤에 던져도 괜찮아. 1시간에 동전을 던져도 이동 나오는 거 이동 나오는 거 같이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12가지라고 할 거야, 그지? 이런 거 아니고 동전 나오는 걸 앞면 뒷면 보통 이제 헤드랑 테일에서 H랑 T로 많이 쓰지. 앞면 뒷면.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1부터 6까지 1, 2, 3, 4, 6 점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2 점점점 6. 그럼 한 땀 써라라고 하면 얘가 앞면일 때 얘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앞면일 때 얘가 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다 쓰는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앞면일 때 6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뒷면일 때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뒷면일 때 얘가 2일 수도 있고 이거 다 쓰는 거야. 뒷면일 때 6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12가지 다 나오겠지, 그지? 6? 6. 그러니까 이거 굳이 꼭 동시에 진짜로 그 시간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어떤 두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기만 하면 돼. 다 일어나야 돼.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 두 사건이 서로 시간적으로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연달아 일어난다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곱해서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걸 다 세는 게 아니라 너무 귀찮아요. 자, 일단 크게 보면 법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건 없어. 그 이름은 없어. 아니 덧셈이랑 곱셈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뺄셈 같은 거? 나눗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냐? 왜 합의 법칙만 있지? 물론 얘는 뺄셈 법칙이라고 하진 않아. 그냥 내가 만든 거야. 뺄셈. 뺄셈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아까 전에 우리 문제 풀 때 그런 거 있었거든. 여기 갑자기 이제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가 있었을 때 유한소수를 찾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어. 이제 분모에 2랑만 있으면 돼. 하면 끝났거든. 근데 순환소수 찾는 건 상대적으로 어려웠어. 왜냐면 2랑 5를 제외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거면 3이 있는 경우 5가 있는, 아니 7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막 하나하나 세야 되잖아. 엄청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 원래 순환소수를 구하라고 해도 그냥 뭐 한 거야? 얘를 안 구한 거지. 다 뭐로 했어? 다 유한소수를 구한 뒤에 전체에서 이 친구를 빼버리는 방식이 낫겠다 라고 풀었던 거잖아. 그게 바로 뺄셈이야. 이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뺄셈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많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럴 때 하는 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반대의 경우. 오케이? 즉 반대의 경우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보다 반대의 경우가 더 쉬운 거야. 더 쉬울 때. 이때는 우리가 진짜로 그 치기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보다가 아 이건 반대가 낫겠는데? 라고 마음에 드는 순간 전체에서 그 반대, 그 순간만 구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지. 뭔 느낌인지 이해? 이해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주사위가 두 개가 있어요. 던집니다. 더 하면 몇이 나올 거야? 주사위 두 개 던져? 여기도 뭔가 위에 눈이 하나 나왔을 거고 여기도 뭔가 나왔을 거야. 걔네들을 더하게 되면 어떤 숫자들이 나올 수 있니? 가장 작은 거 몇부터? 2부터. 가장 큰 거 몇 가지? 12. 사이 숫자들이 뭔가 나오겠지.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두 눈의 합이 두 눈의 합이 부이하인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됐지? 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두 눈의 합이 9이하인 경우의 수를 물어봐. 그럼 두 눈의 이가 합이 2인 거 쓰면 되잖아. 예를 들면 두 눈의 합이 이럴 때 하는 게 뭐야? 분류하는 거야. 분류. 오케이? 한꺼번에 생각을 하지 말고 분류하는 거지. 두 눈을 더했을 때 합이 얼마?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이런 세는 거 점점 어디? 9가 나오는 경우까지.
이가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얘도 1, 얘도 1. 오케이? 3 나오려면 하나는 1, 하나는 2. 첫 번째 게 2, 두 번째 게 1.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지. 적다 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야. 국어제가 되거든. 이럴 때 하는 게 뭐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보다 뭐가 더 쉬울 때. 아니 어차피 우리 다 더하면 이게 끝이라는 거 알잖아. 이것만 하자 지금. 더해서 10이 나오려면 얼마? 6이랑 6. 더해서 11이 나오려면 얼마? 6이랑 5던가 5랑 6이던가. 맞아? 더해서 10 나오려면 얼마? 4랑 6이던가 5랑 5던가 6이랑 4던가. 몇 가지? 6가지. 오케이? 이걸 어디서 빼준다고? 전체에서 빼준다고. 주사위를 2개 던지면 전체 경우수에 몇 개야? 하나의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6가지. 두 번째 주사위는 몇 가지? 6가지. 그 아이들은 뭐 한다고? 두 아이가 연달아 일어난다고. 이때 총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으로 계산해서 전체 몇 가지? 36가지. 36가지. 그래서 뭐를 빼줘? 이거 뭐 잘 빼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정답이잖아. 보이게 하니까. 오케이? 30. 이렇게 돼서 이거를 막 다 쓰는 거야. 막 1,3도 괜찮고 2,2도 괜찮고 토 나오는 거지. 오케이? 이를 생각하는 게 뺄셈이다 라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럴 때 많이 써요. 회원가입 같은 거 하려면 자꾸 뭐 동의하라고 그러거든요. 동의하라고 그러다 그 중에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 항상 있어. 네오박스 여기 체크하라고 네오박스 체크하라고 하나 있어. 어떤 친구는 막 있다 여기 막 필수 저게 맨 끝에 하나 정도는 막 마케팅 동의 이런 거 선택 써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필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뭐 하면 돼? 전체 동의를 딱 누른 뒤 얘 하나만 지우면 되잖아지. 이게 바로 뺄셈이야. 뭐 말인지 이해돼?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보다 나머지가 더 쉬울 때는 전체에서 뭘 하나 빼자? 나머지를 빼자.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나눗셈 뭐 하는 친구일까? 얘는 곱셈을 거꾸로 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부터 여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그지? 우리 총 6명이잖아. 6명의 학생이 있는데 회장이랑 부회장 뽑을 거야. 그럼 회장으로 될 수 있는 사람과 부회장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한꺼번에 생각하면 어려운 거야지. 뭐 해야 돼? 끊어서 보는 거야. 첫 번째, 6명의 학생이 있는데 회장이라고 하기가 되게 이상하다, 그지? 무슨 회 같잖아요. 우리 반이니까 반장을 합시다. 우리 반. 자, 우리 반의 반장을 뽑아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라이브부터 관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반장, 부반장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것만 생각해. 무시하고. 반장으로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6명 중에 누군가가 되겠지. 오케이? 6명 중에 한 명. 경우는 해야 오케이? 세연이일 수도 있고요. 서영일 수도 있고요. 뭐 미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는 저기 뭐야 현이하고 지윤이하고 현재하고 누군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부반장은 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반장 누군가 6명 중에 반장이 됐겠지. 근데 그 사람이 얘가 또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는? 5명만 되는 거지. 6명 전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장이 되는 회장이 반장이 되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거를 연달아 했다고 하는데 연달아. 반장을 뽑고 부반장을 뽑아야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지. 얘도 뽑고 얘도 뽑고 하면 30가지. 맞아? 네, 몇 개만 적어볼게.
현재랑 같은 말이라고 했지. 서연이가 회장 반장, 현재가 부반장. 이렇게 적으면 이건 뭐야? 현재가 반장, 서연이가 부반장. 맞아? 이런 것들이 겁나게 많겠지. 내가 지금 그 중에 이 30가지 중에서 2개만 적어본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수업 끝나고 보충할 사람 2명 남아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반장이 2명 나가요. 다 필요 없어. 오늘 끝나고 2명 남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똑같이 박스를 2개 뚫겠지. 보충할 사람 2명 뽑아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군가가 올 거고 여기 누군가가 올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6명 중에 1명이 첫 번째 보충자. 여기는 5명 중에 1명이 두 번째 보충자. 똑같이 30까지. 맞아? 이게 안 맞다는 거야. 왜냐면 서연이랑 현재가 반장, 부반장일 때는 반장, 부반장, 반장, 부반장일 때는 둘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맞지? 근데 보충하는 사람, 보충 남는 사람 그냥 똑같은 경우였어요. 얘들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즉 오늘 보충 남을 사람이라고 물어봤을 때 2명을 뽑는 거랑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거는 묘하게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은 2가지로 보는 거고 밑에 있는 친구를 물어볼 때는 얘네들은 그냥 한 가지처럼 취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것만 한 가지 취급할 거야. 여기 있는 30가지들 중에서 2개씩 뽑으면 다 하나처럼 보일 거야. 내가 이 30가지 다 안 적어서 팔이 아파서 그 중에 2개를 적었는데 걔네들은 다 밑으로 가게 되면 한 가지를 보게 돼요. 그럼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나눗셈이에요. 오케이? 즉 중복이 반복될 때, 오케이? 중복이 반복되면 이게 중복이야. 이거랑 같은 거잖아 사실. 보충 나는 사람이 서현 현재라고 적었나 현재 서현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중복이 한 번만 되면 그때는 뺄셈으로 해도 괜찮아. 하나만 빼면 되잖아. 근데 이것만 중복이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거든. 내가 어떤 두 사람을 끌고 와도 중복되는 것들이 반복될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2개 중에 하나씩은 다 날려야 되는 거지, 그치? 전체의 뭐가? 절반이 다 중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15가지. 로 풀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나눗셈이라고 해요. 오케이? 경우의 수에서 사칙연산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이해돼? 그러고 나면 여기 문제가 이제 쭉쭉 잘 풀릴 거야. 이제 필수예제 1번이라던가. 근데 우리 그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처음 듣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볍게 풀면서 넘어갈게. 예를 들면 여기 114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 딱 보고 말로 그냥 풀고 넘어가자. 쉬우니까. 자, 필수예제 1번에 1번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자, 1부터 10까지 적힌 정식이면체 주사위라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주사위가 아니야. 그 6면 주사위가 아니야. 되게 신기한 주사위야. 정 12면체짜리 주사위이기 때문에 눈이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6가지라고 해주면 돼. 두 번째, 5의 배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5랑 10밖에 없지. 2가지 이런 식으로. 3번, 합성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합성수가 뭔지 알아? 그냥 소수가 아니면 되지. 그냥 간단히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인데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 합성수. 합성수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지? 거꾸로 소수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오씨, 뭐야? 왜 4가지죠? 4가지. 그럴 리가. 아니구나.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를 찾아야 돼? 소수들의 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3 이런 친구 소수잖아, 그지? 4는 합성수야. 2 곱하기 2니까. 오케이? 5는 소수지. 1 곱하기 5니까. 어디 할 게 없잖아. 6은 2 곱하기 3이잖아. 소수 곱하기 소수잖아. 그래서 4, 6, 8, 9, 10, 12가 나올 거고 이것도 뭐 잘 세주면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소수를 세는 게 더 빨라. 그냥 2, 3, 5, 7, 11 몇 가지? 5가지. 근데 그 중에서 원투 빼줘야 돼. 이 노다미 친구가 있어. 소수도 아닌데 합성수도 아닌 1. 얘는 이게 총 몇 가지? 6가지는 빼주는 거지. 12가지 중에서 6가지는 빼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6이 나올 거야. 할만하지? 자, 옆에 페이지 필수 예제 2번을 보시면 자, 3보다 작은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3보다 작은 눈. 주사위 던질 거야. 3보다 작은 눈. 1 아니면 2밖에 없지. 2가지. 여기 푸는 거. 이번에 4보다 큰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4보다 크다. 뭐밖에 없다? 5랑 6. 2가지. 3번. 3보다 작거나 4보다 큰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3보다 작은 게 몇 개? 1과 2. 4보다 큰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5랑 6. 얘네들은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왜 더 해줘야 돼? 내가 지금 분류했거든. 근데 벌써 분류한 거야. 뭐 한 거야? 3보다 작은 것들 따로 센 거야. 4보다 큰 것들 따로 센 거야지. 분류한 경우에는 더 한다는 거지. 필수 예제 3번으로 갑시다. 자, 지수는 공휴일에 놀이공원이나 박물관 중에서 한 곳을 가려고 하는데, 자, 놀이공원에 가는 방법은 4가지이고 박물관에 가는 방법은 2가지일 때 놀이공원 또는 박물관에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 너무 대놓고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렸네, 그지? 너무 좀 그래, 그지? 자, 놀이공원에 가는 방법 수 4가지, 박물관은 2가지. 놀이공원 또는 박물관에 가는 방법 수는 4 더하기 2 하면 되겠지, 그지? 이것도 뭐 한 거냐? 분류한 거야. 놀이공원에 가는 경우를 따로 센 거고, 박물관 가는 경우를 따로 센 거고,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각각을 더해주면 되겠지. 6이 될 거야. 얼마나 쉽지? 넘어갑시다. 자, 고배 법칙에 해당하는 친구들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 자, 동시에 던진다. 이 동시에는 진짜로 시간적으로 동시에 하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 그지? 연달아 일어난다를 물어보는 거고. 1번.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앞 아니면 B밖에 없겠지. 앞 또는 B. 오케이? 2가지. 주사위를 던지면 몇 개? 6가지. 그럼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면 12가지. 되지? 필수예제 5번 갑시다. 자, 빵이 6가지, 음료수가 3가지. 이 가게에서 빵 한 개랑 음료수 한 개를 사는 경우를 구하라. 근데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했던 비슷한 거지. 여기 뭐 첫 번째 칸에는 빵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칸에는 음료수가 들어갈 거고. 음료수. 몇 가지 중에 하나 들어오겠어? 빵이 총 6가지 있으니까 6개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오고, 음료수는 총 5가지. 5개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지. 두 개는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겠지. 내가 빵만 고른다고 사건이 종료된 게 아니야. 음료수만 고른다고 사건이 종료된 게 아니고, 빵을 고르고 음료수도 골라야 돼. 그 고가 있지. 빵을 고르고 음료수도 골라야 된다. 그러면 30가지. 이렇게 풀어줘야지.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우의 수에서 보게 되는 많은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4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누가 잘 세냐의 싸움인데 다 요걸로 앞으로 세게 될 거야. 오케이? 여기 좀 이게 안 되는 거 있니? 내가 지금 할만하지?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유형들을 볼 건데, 첫 번째 유형이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우기. 자, 줄 세우기 같은 건 내가 몇 가지 유형들을 좀 소개를 해줄 거거든.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줄 세우기. 이것도 우리 반에 있는 6명하고 예를 들어봅시다. 6명 학생이 있답니다.
줄을 세우는 게. 그냥 줄을 세운다라고 하면 일단 6명이 줄을 쓴다는 뜻이니까 6명의 칸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맨 앞에 셀 사람 골라야 되고, 그 다음 앞에 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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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끝에 셀 사람. 맨 앞에 셀 사람 몇 명? 6명 중에 1명이 맨 앞에 쓰겠지. 그 다음은 얘가 다시 쓸 수는 없잖아, 그지? 남은 5명 중에서 누가 쓸래? 결정하겠지? 5명. 그 다음은 앞에 두 사람이 다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면 6명 중에 2명을 제외한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걔들은 다 뭐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줄을 세워라라고 했는데 줄을 한꺼번에 안 세우고 뭐 한 거야? 줄을 세우는데 그냥 갑자기 이거만 생각한 거야. 첫 번째 칸에 몇 명이 올 수 있지? 다 끊어서 생각한 거지. 하나의 사건을 6개 등분해서 하나하나 쳐다본 거야. 근데 이 사건들은 쪼개진 거야, 그지? 다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6개 사건들이 다 연달아 일어나야만 하나의 사건으로 줄 세우기가 완성되는 거야지. 맨 앞에 세상 교정된다고 줄 세우는 게 끝난 게 아니라고, 그지? 얘도 서도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얼마야? 720. 오케이? 그리고 세는 걸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줄을 다 쓰는 게 너무 싫어. 2명만 줄 세우자. 2명만. 그럼 얘 몇 개일까? 똑같이 하는 거지. 맨 앞에 셀 사람은 6명 중에 하나. 두 번째는 2명 중에 하나. 오케이? 두 아이는 무슨 사건?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겁나 쉽지? 이건 얘랑 좀 별개긴 한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면, 내가 2명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2명을 뽑고 싶어. 줄은 안 세울 거고 그냥 6명 있잖아. 아까 보충처럼 그냥 2명을 뽑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되는? 그렇지. 뭔가 2명을 뽑겠지. 그래서 여기 6명, 여기 5명인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리를 바꿨을 때 뭔 일이 생겨? 똑같은 거야, 자리를 바꿔도. 이때는 중요한 거거든. 누가 앞에 앉을래, 누가 뒤에 앉을래 싸움이었다면 이번엔 그런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야 되는데 중복이 반복된다는 거지. 몇 개마다? 2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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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2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이때는 15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줄을 세운다, 얘는 순서가 중요한 거야. 즉 이때는 뭐 한 거? 순서를 고려하는 줄 세우기고, 얘는 줄을 세우는데 뭐 하는 거?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번에 이걸 좀 붙여야겠다. A, B, C, D, E, F. 귀찮으니까 단어만 봅시다. 자, 이 5명을 줄 세운다라고 하면 몇 가지라고 해주면 되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다 빼고 요게 줄을 세우긴 세울 건데 A랑 B랑 엄청 친해. 둘은 꼭 같이 붙여놔야 돼. 괜찮아. A랑 B랑 겁나 친해. 같이 있어야겠어. 이럴 땐 뭐 하면 돼? A랑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돼. 그러니까 배열을 하면 그 다음에는 A랑 B가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배열하기 전에 사전에 뭐 해야 돼? 그냥 본드를 붙이는 거야. 한 덩어리. 그렇게 하고 나면 원래는 5명을 배열하는 건데 배열이 꼭 4개 배열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1개, 2개, 3개. 4명을 배열하라. 4명을 배열하라. 여기 몇 가지? 4명 중에 하나 오겠지? 여기는 3명 중에 하나 오겠지? 2명 중에 하나 오겠지? 1명 중에 하나 오겠지? 맞지? 문제는 얘들을 본드 붙여놨다고 했잖아, 그치? 꼭 A, B 순서로 봐야 될까? B, A 순서도 괜찮잖아. 맞아? 그래서 뭐도 해줘. 지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뭐 해야 돼?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총 이렇게 되겠지. 여기 나와야 되겠지. 괜찮아?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A랑 B랑
원래 그 친한 애들이 싸우면 또 이제 B도 안 보여, 그죠? A랑 B랑 싸웠어. 쟤네들은 절대로 붙여놓으면 안 돼. 절대로 붙여놓으면 안 돼. 둘은 절대로 이웃하지 않게 해버려. 오케이? 여기까지 가서 요게 이웃. A랑 B를 이웃. 여기는 A랑 B랑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형님 몇 가지? 저는 두 가지를 알려줄 건데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나와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48이 뭐야? 이웃하는 경우에 주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 뭐 하면 되겠냐?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다 빼버리면 되겠지. 전체는 몇 가지야?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막 배열하는 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오케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다 곱하면 얼마? 120.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몇 가지게? 다시 뺐으니까 20 나라고 70인가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이웃하지 않게 한번 배치를 해보는 거야.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게 있어. 첫 번째는 A랑 B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럼 잠깐 너희들 무시하고, 그냥 쉽지 않거든. 너희들을 먼저 배열해보자. C, D, E를. 그럼 C, D 배열하는 게 몇 가지? C, D, E를 배열하는 게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 3, 여기 2, 여기 1. 돼? 그럼 이제 A랑 E는 지금 배열이 안 된 거지. A랑 B는. 맞아? 그럼 A랑 B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만 이웃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애들 왔을 거 아니야. 애들 왔을 거야.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앉죠. 여기 사이사이. 오케이? 여기 사이사이에 A랑 B가 앉으면 무조건 뭔가 한 명은 껴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A가 앉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이제 A랑 B를 동시에 앉히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거고,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있니? 네 가지 중요한 거. A가 예를 들어 어디가 앉았어. 여기 A가 앉았어. 여기 앉았어. B가 앉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니?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6 곱하기 12 해서 72가 나올 거야. 오케이? 둘 중에 추천하는 풀이는 이쪽입니다. 이쪽. 이 친구는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지금 내가 두 명으로 예를 들었잖아. 두 명. 즉 A랑 B가 이웃해야 된다. A랑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게 그룹이 좀 커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3명이서 이웃해야 된다. 3명이서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로는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 이웃한다 그러면 뭐 한 거냐? 본드 붙이고 그냥 한 덩어리처럼 배열한 뒤 여기 끝에다가 뭐 오는 거야? 지들끼리 배치하는 거. 3명이서 한 묶고이면 지들끼리 배치하는 게 몇 가지일까? 지들끼리 장사를 막 3명이서. 그게 몇 가지? 응? 그렇지. 3 곱하기 2 곱하기 6가지.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데, 이 친구는 아까 전까지만 내가 뭐 했냐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라고 그랬잖아.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3명도 괜찮니? 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게 되면 뭔 말인지 예를 들면 A, B, C 얘네 셋이 전부 이웃하게 되는 거죠. 이웃해야 돼. A, B, C, D, E. 너희 셋을 이웃해야 돼. 오케이? 그럼 이게 한 덩어리고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거 어때? A, B, D, C. 여기 볼까? A, B, C는 이웃하니? 이웃하지 않지. 그럼 이런 케이스는 일단 여기 안 들어갈 거야. 이웃한 경우에 들어가지 않아. 맞아? 그럼 A, B, C는 모두 이웃하지 않니? 그렇지도 않아. 왜? A랑 B 붙었거든. 얘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한 놈도 붙여놓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도 안 들어가는 뭔가 제3의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에서 이거 빼준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아. 뭔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위쪽이죠. 말로 다시 한번 해볼게. 오케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놈 말고 나머지를 배열.
배열한 뒤에 뭐 한다? 사이사이에 칸을 넣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그 네 개의 자리들 중에 A랑 B랑 골라서 앉으라 그래요.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중 하나.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A가 앉는 건 못 앉겠지, 그치? 하나, 둘, 셋 중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필수 예제 1번을 안 풀 거야. 애들이 알아서 풀겠지, 그치? 필수 예제 2번은 필수 예제 2번. 자, 필수 예제 2번. 자, 1, 2, 3, 4, 5가 각각 하나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다. 첫 번째. 뭘 하자?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를 골라라. 일단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칸을 먼저 배치를 해놓는 거지. 두 자리.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몇 가지? 아, 이제를 안 보고 있었구나. 내가 할게. 필수 예제 2번이야. 필수 예제 2번이야. 필수 예제 2번이야. 자, 1부터 5까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두 장을 뽑아다가 어떤 정수를 만들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는 어떤 거? 1부터 5 중에 아무거나 오겠지. 그게 5장. 두 번째 자리는 앞에 뽑았던 걸 또 쓸 수는 없으니까. 맞아? 1부터 5장의 카드가 하나씩만 있어. 하나씩만. 하나씩만 있어서 앞에 썼던 카드를 또 쓸 수는 없어. 그럼 여기는 4가지. 그리고 두 사건은 연달아 이루어지겠지. 맞아? 얘만 일어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20. 오케이? 그럼 얘네들로 뭐 만들어야 되냐?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보시죠.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 계산해주면 60. 되지? 그렇구나. 자, 필수에 3 오면 이제 조금 머리 아프라고 이제 0을 끼워넣기 시작해. 카드가 0, 1, 2, 3, 4 이렇게 있어. 0, 1, 2, 3, 4. 자, 똑같이 문제 똑같아.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정수를 만들어라. 두 자리 정수면 뭐 해야 돼? 여기에 똑같이 뭔가 할 거거든, 그치? 다만 이 친구는 얘는 조금 불편하지. 0이 오는 순간 걔는 두 자리 정수라고 할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얘네들 중에 하나가 올 거야? 이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그렇지. 뭔가 하나 나간다 치고 남은 거 이건 0보다 괜찮으니까 여기가 4가지. 곱해주면 16가지. 이렇게 곱해주고 여기서 이 중요한 문제풀이 할 때 대원칙 같은 게 하나 있어. 원칙.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처음부터 두 자리 다형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끊어서 생각해서 그러지. 10의 자리 정수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고 연달아 일어나면 곱한다.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순서는 막 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꼭 10의 자리를 먼저 배치해야 되나? 얘를 먼저 해도 안 되나? 얘를 먼저 해도 되겠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보게. 만약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배치하자라고 하면 몇 가지? 다 괜찮지. 5가지. 여기는 4가지? 진짜? 예를 들어서 4가 뽑혔어. 그래서 여기 들어왔어 여기. 몇 가지? 4가지. 4가지? 왜 4가지? 영어 모르는데? 3가지. 3가지? 그럼 만약 첫 번째 자리에 뽑을 때 0을 뽑아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4가지. 어이씨 머리가 아픈 거니까. 이 5가지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서는 3이고 어떤 경우에서는 4야. 머리가 아픈 거야, 그렇지? 그래서 대원칙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칸을 뚫어놓고 메꿀 때 그 칸들마다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 오케이? 이 친구는 0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지. 이 친구는 조건이 없는 거지. 맞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 제약 조건이 많으면 뭘 해줘야 돼?
먼저 배치해야 돼. 먼저 배치. 오케이? 제약 조건이 없는 놈을 먼저 배치하게 되면 지금처럼 뒤쪽 가서 꼬이기 시작해. 얘는 사실 아무거나 와도 괜찮지. 아무거나 되지. 되게 프리한 친구야. 이 친구를 먼저 배치했더니 까다로운 친구가 뒤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아 싫은데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친구를 먼저 맞춰. 이 친구 맞춰줘. 영이오면 안 된다는 조건을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자연스럽게. 난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좋은 친구지. 오케이? 그래서